사업하는 친구가 화물차를 몰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화물차는 그에게 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인생의 어떤 스토리, 레파토리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이 불안해서 많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힘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가진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 참 일어나기가 어렵죠.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뭐 굉장히 사업도 잘하고 요새 또 굉장히 열심히였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화물차를 몬다는 얘기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화물차를 몬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죠? 뭔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화물차를 몰게 될 텐데 그 친구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어떤 느낌보다는 열심히 살겠다는 역동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따라다니면서 이 친구의 일상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하고 2박 3일 동안 같이 화물차를 타고 대전 신탄진에서 제주도까지 다시 신탄진까지 이렇게 2박 3일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올라올까? 또 이 화물차 운전이라는 게 제가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짧은 기간 안에 금전적으로 모아서 뭔가 일어설 때 화물차 운전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차 운전이 어떤 것인지 또 얼마나 벌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한번 심층 탐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혹시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용기를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화물차 운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어쩌면 삶의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체험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화물차를 몰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몰고 있는데 제주도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친구의 화물차에 동승해서 친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출발하면 6시 39분에 대전 신탄진 CJ 그 허브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도착해서 친구를 만나서 2박 3일 동안 정말 삶의 체험 현장 그걸 한번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 화물차에 올라왔어요. 제가 평소에 가장 꿈꾸는 게 높은 차에 운전석에 한번 타보는 거였는데 오늘 드디어 타봅니다. 자, 옆에 제 친구가 있는데 자,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화물차 운전하고 있는 4개월 차 황명호입니다. 자, 제 친구인데 아마 2박 3일 동안 가면서 본인의 스토리나 아니면 이 화물차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거 처음 할 때는 뭐 누구 차 옆에 좀 타고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한 번? 한 번 제주도 갔다 왔어. 그거 할만 하겠다? 아니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뭐 공장 하면서 한 7, 8억 까먹었지. 그러면 그만 까먹은 게 아니라 벌어서 까먹었으니까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그래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버텼으면 싶은 생각이 있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 이 광고. 그 광고만 조금 하면 되겠는데 그게 광고할 돈이 없더라고.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광고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버티고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이걸 해서 내가 꿈을 쫓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잠시 손을 놓자. 다른 달에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했거든. 그래서 이제 한 건데
많이 했어 고민을.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뭐 한 달에 6, 700만 원 뭐. 아유 그러니까 그걸 견딘다는 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집에 집사람 월급이고 뭐고 뭐 애들 뭐 월급 갖고 오라마. 그러니까 말이야. 뭘 그래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어디 직장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800km 하루 왕복해서 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묻더라고. 하루 우리가 800km. 놀래더라고. 와 800km면 어이구야. 811km 811km.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어디 가라고 해서 갔어.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앞에 두 사람이 그냥 3일 사고 난 거야. 한 사람은 몇 달 하다가 사고 났고 그 사람 대타로 왔는데 3일 만에 또 이 사람이 사고 이런 거기에 나를 넣은 거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자배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영문도 모르고 갔지.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사이는 정신이 없었어. 그러겠네. 811km를 길도 모르고 하는 건데 해주는 건데 무게는 뭐 이거에 비해서는 안 무거워. 근데 이제 이 큰 차 끌고 처음 나왔는데 뭐 정신 없지. 좌우에 이 폭이 넓잖아. 야, 난 진짜 이거 본다 보면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정신 없는데 그거 있어 그냥 막 아마 안 보고 내 사람 보고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앞으로 승용차가 막 기어들고 이래 막. 그렇지, 그러겠지. 그리고 자기도 들어와 보니까 앞에 차가 있거든. 브레이크 밟아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있지. 그렇지. 그때는 브레이크 밟는 것도 그냥 푹 밟거든. 밟으면 짐이 앞으로 쏠리고. 근데 이 차가 지금 이거 뭐 회사 차잖아. 이 화물은 내가 옛날에 한 10년 년 전에 화물차 한 3대 정도를 운행을 했었어. 기사 그래? 두고. 기사 두고. 그때 내가 좀 배운 게 있어. 지식이 있어서. 화물은 이 번호판 노란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휘회사가 있어. 그 다음에 지휘회사에서도 알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고. 그 다음에 화물을 알선해주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화물 알선회사. 거기에 이제 그 물건을 화물을 받는 거지. 화물 알선회사에서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잘 돼 있어서 화물맨, 화물 24시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매달 자기가 이제 화물을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직접 이제 대리운전하고 똑같겠지 뭐. 실시간 대리로 이제 하는 건 똑같아. 직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익이 좀 많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익이 많은지는 모르겠어. 나는 안 해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받는 거 자기가 잠잘 시간이 없어. 그래? 그런 것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다는 얘기 경제적으로 뭐 나처럼 막 치열하게 하지 않고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하기 싫으면 뭐 놀아버리고 우리는 하기 싫어 노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매출은 뭐 자기들이 이제 거리도 따지고 뭐 매출도 따지고 하는데 복불복이야. 그러겠네. 그거. 어떤 날은 운임이 괜찮은 게 나오고 어떤 날은 운임이 안 좋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벌지 못해도 그냥 아르바이트 형태로 그렇게 벌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이건 거기 회사에 나가는 매달 지임료만 내고 그다음에 이제 알선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거래처 관리도 하고 수금도 하고 뭐 그러잖아.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프로테지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회사는 프로테지가 아니고 건당 얼마. 건당 얼마로? 예, 그렇게 이제 가져가. 그래서 내가 이제 걔네들한테 줬어. 그렇구나. 그것도 뭐 수익이 상당히 한 달에 1,000만 원 넘어. 어이구야. 그거는 주말에 다 놀고. 그럼 할만하네. 근데 나는 그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 그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 당분간은 이제 그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 되는 거야. 아니면?
5년인데 어. 내가 돈 없이 시작했으니까 나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어. 돈 한 푼 이런저런 없이 모든 걸 다 이걸로 했거든. 캐피탈로 했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30만 원씩 5년간 갚아야 돼. 이자가 상당히 많아. 그러네. 이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나는 이거 한 2, 3년에 끝내려고 하지. 2, 3년에? 아니 2년 정도, 3년 정도만 되면 뭐 살아가는 건 문제 없어. 그래? 그때까지 조금 이제 열심히 하면 되고. 벌써 뭐 4개월 지났는데 뭐. 그러니까 말이야. 시간 금방 간다. 그래.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월급 받았어 봐. 월급 얼마 듣겠어? 그렇지. 그렇게 안 되지. 월급 받아봐야 뭐 한 달에 뭐 최저임금이지. 그렇지. 할부금 뭐 자기가 돈이 현금이 있어. 그러면 현찰로 사면 돼. 이게 얼만데? 이 차는 차마다 여러 가지 연식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8천만 원, 이 차 값이 8천만 원이야. 차값이 8천만 원이야. 근데 이제 등록비, 번호판비, 그래가지고 토탈 들어간 게 9,600만 원. 9,600만 원? 1억 정도 들어갔어. 그걸 이제 다 캐피탈로 낸 거야? 내가 돈 없다고 회사에다가 해달라고 그래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한 거지.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인데? 이제 알선회사. 알선회사가 그 알선회사 캐피탈까지 연결이렇게 다 해주는 건가? 캐피탈은 뭐 중고차 하는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살 때 이게 중고차인가? 그렇지. 중고차도 연식이 괜찮은 건데 차는 나쁘지 않아. 괜찮은 거 샀어. 그래?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 비슷한 연식 차들이 있는데 차들 뒤통수 맞았다고 그래. 그래?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잘 사야지. 진짜 잘못하면은 계속 고장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 사면 그러니까 이 자동차 그 뭐지 중고차 매면 차 파는 사람들 뭐 약 파는 사람, 차 파는 사람 뭐 세일즈에 그 탑플에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 레프리들이 그게 근데 중고차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한테도 차를 덤태기 쉬워. 그래? 자기 부모한테도 덤태기 치운단 말이야? 옛날에 그러더라고. 근데 오르는 사람들은 덤태기 쉬워. 나는 회사에다가 오는 걸 일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차를 살 때 이제 5년으로 해갖고 캐피탈에서 하면은 한 달에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거야? 220만 원. 220만 원? 근데 이제 자기 돈을 좀 내면 지금 점점 줄어들겠지. 그렇지. 자기 돈 내면 이것도 이제 지금은 급한 거 정리하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는 매출이 커지면 부가세도 많이 나오고 차 소모는 조금 되겠지만 그걸 모아놨다가 부가세는 보통 100% 다 안 되거든. 그래? 간이사업자 그런 건가? 아니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이면 부가세 100만 원이야.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부가세 신고한단 말이야. 그러면 600만 원이잖아. 그래. 근데 거기에 우리가 쓰는 게 있어요. 비용 인정하는 거? 이렇게 연료비나 정비비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는 부가세를 빼잖아. 그러면 이제 30%를 떼면 그 100만 원에서 600만 원에서 그지? 한 180. 420만 원 내고 180만 원은 남는 거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차 할부금 내버리면 돼. 한꺼번에 했죠? 그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뭐 일을 좀 많이 했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또 더 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5년 해야 되니까 3년 만에 했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수익이 딱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되네. 연봉 1억짜리 넘는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정도 수입 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자.